안녕하세요. 오늘 임윤원시아의 최신 분기 보고서 아주 탈탈 떨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하죠. 자, 임윤원시아, 동급 최고 파이프라인을 가진 대박 신약주가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고위험 바이오 벤처에 머무를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임윤원시아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요. 핵심 파이프라인의 경쟁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5년 3분기 재무 성적표를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어떤 의미인지, 또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는 뭔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전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임윤원시아, 어떤 회사일까요? 지난 2025년 5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기업인데요. 면역항암제 하나만 전문적으로 파고 있는 곳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 구조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임윤온시아의 사업 모델은 아주 명확해요. 보통 신약 개발하면 끝까지 만들어서 직접 파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긴 좀 다릅니다. 초기 임상 단계까지만 딱 개발하고 비싼 값에 기술을 팔아버리는 이른바 라이센스 아웃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요. 개발 실패 리스크는 확 줄이고 가치는 빨리 인정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주력 파이프라인인 IMCO-001인데요. 이건 해외에는 기술 이전하고 국내에서는 직접 상용화까지 도전하는 아주 독특한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임윤온시아의 주가를 떠받치는 힘, 바로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그 과학적 근거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IMC-001이랑 IMC-002는 이미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라는 약이냐면요.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교묘하게 속일 때 사용하는 PD-L1과 CD47이라는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약물들입니다. 그럼 가장 개발이 빠른 IMC-001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데이터, 이거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IMC-012이 NKT 세포 림프종이라는 희귀암에서 보여준 결과인데요. 경쟁 약물하고 비교했을 때 객관적 반응률, 1년 생존율 모두 그냥 압도적입니다. 이게 그냥 데이터가 좀 좋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거대 제약사들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틈새 시장에서 내가 최고다, 즉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자, 그 다음 IMC-002.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안전성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CD47 계열 약물은 예전에 길리어드 같은 빅파마들도 개발하다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줄줄이 포기했던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근데 IMC-002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적혈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에만 딱 달라붙는다는 거죠. 덕분에 경쟁 약물들의 발목을 잡았던 빈혈 같은 위험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임상 1회 이상에서 확인됐다는 건 기술 이전할 때 몸값이 확 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먹거리는 뭘까요? 바로 IMC-201 이중항체입니다. 이름 그대로 앞에서 봤던 두 개의 타겟 PD-L1과 CD47을 한 번에 공격하는 차세대 치료제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중항체 시장이 지금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뮤노시아는 이미 검증된 두 개의 무기를 하나로 합쳐서 이 거대한 시장에 뛰어드는 거니까 미래의 가치가 정말 기대되지 않을 수 없죠. 자, 지금까지 이 회사가 가진 과학적 잠재력, 즉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현실, 바로 돈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꿈을 뒷받침할 재무 상태는 튼튼할까요? 일단 2025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 1억 1,100만 원입니다. 네, 아직은 기술 이전 계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파트너사의 연구 용역 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소소한 금액이죠. 그런데 말이죠. 같은 기간에 연구개발비로 쓴 돈은 무려 115억 원입니다. 매출은 1억인데 쓴 돈은 115억.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38억 원씩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직 상용화된 제품이 없는 임상 단계 바이오텍의 현실적인 재무 구조입니다.
아니, 그럼 버는 돈도 없는데 이 막대한 연구비를 다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면원 씨와의 투자 매력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정답은 바로 작년에 상장, 즉 IPO를 하면서 확보한 넉넉한 실탄에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316억 원이에요. 한 분기에 R&D 비용으로 약 38억 원을 쓴다고 했죠. 단순 계산으로도 앞으로 외부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도 약 2년 이상은 거뜬히 연구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캐시 런웨이를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뮤노시아의 아주 강력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이라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역할 분담이 확실한 거예요. 이뮤노시아는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신약 연구 개발에만 모든 영향을 집중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복잡하고 돈 많이 드는 상용화 과정, 그러니까 허가 받고 약값 정하고 병원에 파는 모든 일은 국내 최고 제약사 중 하나인 유한양행이 전부 다 알아서 해주는 구조입니다. 신약 개발의 마지막 고비에서 넘어질 위험을 유한양행이 막아주는 엄청난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 문구가 바로 유한양행의 실력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국산 항암 신약 레크라자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이 있잖아요. 보통 3년 가까이 걸리는 건강보험 등재를 단 165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유한양행의 노하우와 역량입니다. 이뮤논 씨와의 IMC-001도 바로 이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이죠. 지금까지 장밋빛 전망을 봤다면 이제는 좀 더 냉정한 시각에서 이뮤노시아가 넘어야 할 산, 즉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IMC001이 속한 PD-L1 시장은 이미 큐트루다, 옵디보 같은 공룡들이 꽉 잡고 있는 레드오션입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둘째, IMC002가 도전하는 CD47 계열은 과거 빅파마들도 실패했던 그만큼 임상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계약이 늦어지거나 불발될 경우 매출 없이 돈만 쓰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모든 임상 단계 바이오텍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을 모두 모아서 최종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표가 이뮤논시아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면 동급 최고 데이터와 차별화된 안전성이라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치열한 경쟁과 임상 실패 가능성이라는 바이오텍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바로 유한양행 파트너십과 IPO로 확보한 풍부한 현금인 셈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로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IMC001이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받는지. 둘째, TMB 하이 암 환자 대상 임상 2상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셋째, IMC002의 임상 1비상 데이터가 기대만큼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IMC002에 대한 대규모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 즉 빅딜이 터지는지. 이 네 가지 이벤트가 앞으로 이뮤논시아의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뮤논시아는 리스크를 줄인 똑똑한 파이프라인과 유한양행이라는 강력한 파트너, 이 두 개의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날개로 바이오텍이라는 험난한 하늘을 날아올라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본질적인 위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까요? 앞으로의 행보를 정말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